현재 한국에서는 울릉공항을 필두로 흑산도공항, 백령도공항 같은 도서 지역의 소형 공항들의 건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릉도공항은 현재 높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완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항들 때문에 세계 소형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울릉공항의 공정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릉공항의 완공이 점점 가까워짐과 동시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울릉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울릉도가 제주도에 이은 엄청난 관광 핫스팟이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공노선 제1위에 등극했을 정도로 제주도를 연결하는 항공루트는 항공사들의 소위 노다지 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공항이 개통하게 되면 울릉공항은 제주도에 이은 새로운 항공사들의 노다지들이 될 것이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공사뿐 아니라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울릉도를 집중 조사하면서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형 항공기 경연장될 울릉공항. 현재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1200m 수준에 불과해 대형 항공기, 전복이나 보잉, 에어버스 같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각 항공사들은 프로펠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TR 42기종, 사부 340 같은 프로펠러 기종 등 사람을 많이 태우지 못하는 비행기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중 에어버스사 계열의 프랑스 항공사 ATR 쌍발 터보프로 기종이 유력하게 검토됐었습니다. 하지만 40명에서 52명밖에 태우지를 못해 승객을 꽉 채워도 승객당 편도 1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한 번 비행할 때 500만원을 겨우 버는 수준에 불과해 제대로 된 마진이 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브라질에서 나섰습니다. 브라질의 유명 항공기 제조사인 엠브라르사 측에서는 국내 항공사들에게 최근 E175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 E175 엠브라르사의 소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우선 프로펠러기가 아닌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좌석수도 84석으로 ATR 기종의 2배에 이르러 최근 유력하게 급부상하는 운항 기종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은 의외로 항공기 강국입니다. 그 이유는 브라질의 많은 부자들은 치안 환경이 불안한 브라질 도심에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헬리콥터나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빈부격차가 매우 큰 브라질에서는 항공기 제조업, 항공기 정비 수요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항공기를 탈 만한 돈이 없는 빈곤층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브라질의 특성상 오직 부자들을 위한 프라이빗 제트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결국은 엠브라르사 같은 명품 항공기 제조업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같은 소형 공항을 중심으로 엠브라르사 항공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도 민항 항공기 제조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뿐 아니라 도서지역 항공기 운항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항공산업의 큰 발전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크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한국형 여객기 제조 가능성. 현재 한국은 중형 민항기 개발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FA-50 전투기를 비롯해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성공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잉사는 원래 유명한 폭격기 제조회사입니다. 보잉 747한 대를 판매하면 자동차 수천 대를 판매하는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여객기 제조업은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를 비롯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산업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울릉도에나 흑산도 백령도에서 운항 가능한 소형 제트기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 여객기용 제트기를 개발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 브라질뿐인 상황인데 한국에서도 울릉도, 백령도 등에서 운항 가능한 100인승에서 120인승 규모의 중형 민항기 제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초 캐나다 bombardier 협력하여 개발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현재 한국 항공우주산업 측에서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25인승 제트 여객기 개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일본의 상황. 현재 중소형 민항기 개발 후발주자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중 가장 앞선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미쓰비시의 리저널 제트 MRJ 스페이스 제트라는 88인승에서 100인승 규모의 소형 제트기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2020년 10월 개발이 동결되어 베이퍼웨어 즉 개발된 모델은 있지만 시제품으로 출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 개발해놓고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미쓰비시의 경쟁사인 캐나다 bombarдier가 미쓰비시 항공기로 이전한 엔지니어들에게 영업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술 분쟁을 일으켜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재판부에서는 단순 이직을 가지고 영업기밀 누설로 볼 수 없다며 봄바르디어사의 소송을 기각한 상황이지만 증거를 보충하면 재판을 다시 열 수 있게 여지를 남겨놓아 캐나다 측과 일본 간의 소송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되면 출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의 중용여객기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 이스라엘 등의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한국이 개발한 FA50 KF-21 전투기가 성공하고 있는 만큼 민항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의 면적이 넓은 일본이나 중국과 대비해서 한국의 중형 민항기 제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배경으로는 국토의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도공항이 완공되고 또 통일까지 이뤄져서 제주도 신의주, 삼지연 부산, 울릉도 평양 노선 등 다양한 단거리 항공 노선이 개발될 경우 국내 항공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통일을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부터 빨리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울릉공항 확장과 항공모함 기능. 지금 당장 울릉공항을 확장할 수는 없겠지만 울릉도는 사실상 제주도 다음 가는 초임기 여행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MZ세대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에 이국적인 울릉도 여행기를 올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기후 자체가 서한의 양성 기후 조건을 부분적으로 띠고 있어 기후 환경이 한반도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 중 한 곳이며 스위스와 같은 독특한 자연 풍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보잉, 에어버스 기종이 이착륙 가능하도록 활주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제2활주로까지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군사 패권 확장은 차치하더라도 러시아의 울릉도 독도 영공 침범 사건, 북한의 울릉도를 향한 미사일 도발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울릉도가 사실상 한반도 안보의 중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릉도 주변 동해안 일대는 잠수함이 다니기 좋은 깊은 바다로 울릉도의 안보가 매우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울릉도에 군사 목적의 공항을 짓자니 주변국들의 압력이 우려되고 또 무엇보다 예산 부족에 시달려왔는데 민항공항으로 건설하고 군사경용 공항으로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활주로도 전투기들이 이착륙하기에는 다소 면적이 협소한 측면이 있고 더 길어야 하는데 울릉도가 한국의 관광 명소로 떠오르게 된다면 울릉공항 활주로 확장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흑산도 백령도 공항 상황은 울릉공항과 달리 안보적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흑산도 백령도 공항은 아직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패권 도전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해바다의 안보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어선들은 사실상의 스파이 활동을 하며 한반도 연안을 감시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기에 다소 벅찬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이 건설되면 이러한 어선들은 연안 항공정찰을 통해 위치를 쉽게 파악해 퇴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는 그 안보적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반도의 영토 중 독도와 울릉도와 함께 영해 밖에 위치한 영토인 백령도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꾸준한 안보 위협을 받고 있고 백령도 앞바다에서는 수시로 중국의 함대가 해상 무력 훈련을 감행하는 등 우리의 영토 주권이 위협받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백령도에 조속한 공항 건설을 통해 우리 안보 주권을 지킬 뿐 아니라 백령도 지역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우리 온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흑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흑산도나 백령도에서 서울이나 연안 대도시로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5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이지만 항공편이 만들어지면 30분도 안 돼 대도시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인구 감소로 공도처럼 버려질 위기에 처할 우리 도서 지역들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2월 27일 기준 백령공항은 기재부 2022년 제8차 국가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황으로 2023년 기본계획 수립, 2025년 착공 및 2027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령공항은 울릉공항과 다르게 논밭 위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 난이도가 쉽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공사 기간이 더 짧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흑산도공항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환경단체 및 국립공원 해제 문제와 관련돼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울릉공항, 백령공항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곳이 흑산도공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북해 함대가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바로 흑산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까지도 환경단체의 반발, 국립공원 관련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언제 백령공항이 제대로 운항 가능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에서 소형 민항 여객기 개발이 가능하려면 백령공항, 흑산공항, 울릉공항이 모두 완성돼야 어느 정도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요가 나옵니다.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 다양성과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국내 도서지역 공항의 설립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국토전략TV 멤버에 가입하셔서 더 많은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을 감상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국토전략TV 컨텐츠 제작에 힘을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